감가상각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선택입니다. 법인은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해서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은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 그리고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법인이 한번 신고한 감가상각 방법은 그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고 계속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이 신고를 한다는 거죠.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를 한다. 이 건축물 정액법입니다. 건축물 법인은 정액법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죠.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정액법만 선택한다. 그리고 법인이 무신고하는 경우, 이 경우도 정액법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정률법이나 생산량 비례법은 절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강업용 유용자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중 법인이 신고한 상각 방법입니다. 근데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에도 감가상각은 해야 되겠죠. 이때 어떤 방법을 한다는 거죠?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리고 기타의 유용자산, 차량 있죠? 차량이나 기계장치 이런 거는 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한 방법. 그리고 법인이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 방법은 정률법입니다. 기계장치인데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신고기한까지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정률법입니다. 무신고했는데 법인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했는데 자기가 회사가 임의로 정액법 한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정률법입니다. 그리고 개발비 있죠? 개발비는 법인이 신고할 때 상각 방법은 20년 이내의 선택한 내용 연수에서 그 정액법입니다. 보시면 각주 보시면 개발비는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신고한 내용 연수입니다. 20년 이내에서 자기가 법인이 신고한 내용 연수에 따라서 상각한다. 사업연도별 경과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법인이 개발비를 상각 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입니다. 개발비가 뭔지 아시죠? 개발비는 이거 회계 중급회계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비가 뭔지는 중급 회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면 법인이 무신고 시 상각 방법은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5년간 균등 상각입니다. 이거 외워야 되겠죠? 5년입니다. 감가상각 기간 5년. 개발비인데 법인이 감가상각 방법을 무신고한 경우에는 5년간 균등 상각한다.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보시면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해당 자산의 사용수익 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부하는 금액을 상각한다 라는 겁니다.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뭔지는 아시죠?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 사용수익 기부자산이 앞에서 배웠을까요?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 잔고가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정 기부단체 있죠.
이런 단체에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건물 있죠? 건물 같은 거, 건물을 기부한 경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단체 뭐 이런 단체들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기부를 하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건물 A라는 그 법인이 건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정기부단체 등의 건물을 기부하고 그 건물을 자기가 사용하거나 얻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장부가액이겠죠.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장부가액입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한다. 그러니까 이게 시가가 아니에요. 사용수익 기부자산은 시가 또는 뭐 취득가액으로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이 법인이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기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단체 등의 그 건물을 기부를 했는데 자기가 사용 수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 감가상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감가상각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 비지정 기획 단체 있죠. 뭐 자기 동창회 같은데 이렇게 기부하고 자기가 사용 수익한다. 이거는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이 아닙니다. 이 공공단체 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정기부단체나 뭐 이런 단체들 공공단체에 자산을 기부하고 자기가 사용 수익하는 경우 이 경우만 이제 사용 수익 기부 자산으로서 자기가 이제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용 수익 기부 자산은 2차에서 잘 나옵니다. 시험에 거의 단골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 보시면 주파수, 이용권, 공항시설, 이용권, 항만시설, 관리권 이런 거는 사용 수익에 따른 균등상각하다. 그리고 법인이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 방법도 사용 수익에 따라 균등상각이다.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로 보세요. 이 보시면 이 개발비가 감가상각에 적용할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제품을 판매 또는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균등 안분액을 상각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신고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는 뭐라 하겠어요? 5년간 균등 상각하겠죠? 개발비 법인이 무신고한 경우 5년간 균등 상각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X입니다. 개발비도 잘 나와요, 시험에. 이건 문제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상각 범위액 계산 방법입니다. 1번 보시면 정액법이죠. 정액법은 세무상 취득가액입니다. 세무상. 그러니까 회계상 취득가액이 아니고 세무상 취득가액. 세무상 취득가액이 뭐예요? 그 뭐 배웠죠? 그 자산의 취득가액 그 파트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뭐 취득세도 포함되고 뭐 이것저것 다 포함돼요. 어쨌든 세무상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한다. 이 상각률은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이죠.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0.2입니다. 0.2. 5년. 이거는 어차피 중급액에 보면 나오는 거죠. 회계원리나 중급액에 보면 나온다는 겁니다. 정률법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 곱하기 상각률. 여기서 보시면 세무상 미상각 잔액입니다. 세무상 미상각 잔액.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 뭔지 아시죠? 세무상 미상각 잔액. 어차피 이 자산을 취득한다.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있겠죠?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겠죠? 이겁니다.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 이게 미상각 잔액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무상 미상각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각 부인액이겠죠? 유보액, 상각 부인액도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각률을 곱한다. 생산량 비례법은 그냥 한번 보세요. 세무상 취득가액, 그다음 총 채굴 예정량분의 단기 채굴량 곱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액법에 의한 계산 시 세무상 취득가액입니다. 정액법 세무상 취득가액이란 회사의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의 정기 이전의 즉시상각 의제액과 당기의 즉시상각 의제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당기 말입니다.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예를 들어서 5억 줬다 그러면 그 5억에 있죠. 건물을 5억에 취득한 경우는 5억이 취득가액입니다. 그리고 정기 이전의 즉시상각 의제액과 당기의 즉시상각 의제액을 더한다는 겁니다. 당기의 즉시상각 의제액을 더한다. 이것부터 먼저 볼게요. 보시면 건물을 5억에 취득했다. 근데 당기 즉시상각 의제액, 이거는 뭐예요? 자본적 지출액이죠. 즉시상각 의제액은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뭐라 하겠죠?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 처리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로 본다 라는 겁니다. 정액법은 어차피 그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어차피 그 취득가액이 가산한 거기 때문에 정기의 즉시상각 의제액도 다 더한다는 거죠. 어차피 감가상각 범위 계산 시 이 취득가액은 회계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세무상 취득가액이기 때문에 이 즉시상각 의제액도 전부 다 더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됩니다. 어차피 이게 정액법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기 이전에 즉시상각 의제액, 예를 들어서 정기 이전에 취득세를 비용 처리한 경우, 그런 경우 그 취득세는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가산하죠. 가산하고 감가상각비로 본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기의 즉시상각 의제액, 뭐 장기의 자본적 지출액이 있다. 그러면 그 자본적 지출액도 그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상 취득가액 구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정률법 계산 시 세무상 미상각 잔액. 정률법 있죠?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률법 세무상 미상각 잔액은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 일단 취득가액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 2개,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정기말입니다. 단기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기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한도를, 세무상 한도를 구하고 한도 초과해서 송금 불산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말입니다.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기상각 부인액을 더한다. 이것도 아시겠죠? 정기상각 부인액, 감가상각 부인액을 가산한다. 왜냐하면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정기상각 부인액을 더한다는 겁니다. 이 감가상각비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면 단기 즉시상각 의제액을 더한다. 이것도 당연한 거죠. 어차피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권하는 겁니다. 근데 단기에 자본적 지출액이 있어서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아직 상각 되기 전 감가상각 실부인 계산은 전이기 때문에 단기에 그 자본적 지출액도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즉시상각 의제액, 단기 자본적 지출액을 비용 처리한 경우 더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죠. 정기 즉시상각 의제액은 왜 고려가 안 되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 이전의 즉시상각 의제액을 고려되지 않는 이유는 정률법은 세법상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정기 이전의 즉시상각 의제액은 상각 부인에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정률법에서 세무상 미상각 잔액 계산 시 정기 상각 부인액을 가산한다. 왜냐하면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정률법은 세무상 이게 세무상입니다.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대상으로 감가상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즉, 한번 송금 인정됐다.
송금 인정된 것 제낀다는 겁니다. 제낀다. 제끼고 나머지 부분 송금 인정 안 된 부분 있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한다. 정렬법은 잘 나와요 시험에.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정렬법은 좀 어렵습니다. 송금 인정된 거는 다 제끼고 송금 인정 안 된 부분, 예를 들어서 수박이 있죠?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절반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절반 먹으면 그 나머지 절반만 먹을 수 있죠? 한 번 먹은 거는 다시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안 먹은 부분을 이제 먹는다는 겁니다. 송금 인정 안 된 부분만 감가상각한다. 그러면 이 보시면 정기상각부인액 가산한다는 거는 정기상각부인액은 송금 인정 안 된 부분이죠. 송금 인정 안 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금 인정 안 된 부분을 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감가상각부인액은 미상각자액에 가산해서 세법상 상각범액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나온다. 그럼 항상 정기상각부인액을 이걸 봐야 되겠죠. 정기상각부인액이 얼마였는지 이건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기상각부인액. 이 보시면 정액법은 상각범액 계산 시 세무상 취득가액은 정기 이전의 즉시상각의제액과 단기 즉시상각의제액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 정률법은 정기 즉시상각의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각부인액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거를 문제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밑에 문제를 참고하겠죠. 이 문제를 보시면 이게 왜 정기 즉시상각의제액을 고려하지 않는가? 정률법은 왜 정기 즉시상각의제액을 고려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회사가 기계장치를 500에 취득했다는 겁니다. 500에 취득했다. 그리고 장애 기계장치는 정률법 상각하고 세무법상 상각률은 0.451이다. 이런 보시면 1기 즉시상각의제액 1기 취득했죠. 일단 1기에 기계장치를 취득했고 1기 즉시상각의제액은 100이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00이다. 2기의 즉시상각의제액은 50이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00이다. 이 경우 1기와 2기의 세무조정을 하시오라는 겁니다. 일단 1기부터 봐야겠죠. 1기 500에 취득했다. 500 세무상 취득가액은 500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즉시상각의제액이 100이다. 그러면 그리고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00이다. 일단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200이다. 즉시상각의제액 100 있죠. 이게 100 더하고 취득가액에서 즉시상각의제액 100 더한다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거를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시 봐야 됩니다. 즉시상각의제액 그 파트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500에 100 더하고 이 부분에 0.45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세무상 상각범위의 한도액은 270.6,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300, 상각비액은 29.4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됐죠? 여기 보시면 1기 즉시상각의제액 얼마예요? 100입니다. 100 중에서 70.6은 송금으로 인정되었고 29.4는 상각부인액으로 송금 불산입되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즉시상각의제액 100을 있는데 그 중에서 70.6 여기 보시면 70.6이죠. 270.6에서 감가상각비 200 빼면 76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70.6은 송금으로 인정되었다. 어차피 세법상 상각범액 송금 산입 한도는 276인데 회사 계상 상각비 200 이거는 송금 인정되었고 추가적으로 즉시상각의제액도 70.6은 송금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면 송금 인정 안 된 부분 이 100에서 70.6을 뺀 29.4는 상각부인액으로 송금 불산입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29.4는 상각부인액에 반영되어 있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각부인액이 어차피 100 중에서 70.6은 송금 인정되었고 29.4는 상각부인액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2기 감가상각 시분할 때는 이 정기 즉시상각의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회사가 2기는 500에서 200을 빼야겠죠.
어차피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00이니까. 그리고 삼각 Vnet 29.4. 그리고 이기 즉시삼각 의제 50이죠. 해가지고 이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50. 세법상 삼각범액은 171.1094. 삼각부인액은 78.8906. 송금불산입액은 삼각부인액 78.8906이라는 겁니다. 즉 이기 세법상 삼각범위액을 구할 때는 1기 즉시삼각 의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률법은 세법상 미삼각 잔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정기 이전의 즉시삼각 의제는 삼각 부인액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100 중에 70.6은 송금은 인정되었고 29.4는 삼각 부인액으로 반영되어 있다. 송금되어 있다. 그러므로 삼각 부인액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기 세법상 삼각범위액을 구할 때는 일기 즉시삼각 의제액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1기에 즉시삼각 의제액이 없다. 그러면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200이죠. 200. 그리고 세무상 삼각범위액은 이 취득가 500에서 삼각률 0.451을 곱한 225.5이기 때문에 전부 이 회사 계산 삼각비 200은 전부 송금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근데 즉시삼각 의제액이 있기 때문에 송금 불산입액이 발생했다. 그러니 아시겠죠? 뭐 이게 좀 약간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이건 어려워서 시험도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면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계산 시 세무상 취득가액이다. 이거는 단기말 세무상대표성 취득가액 더하고 어차피 이건 정액법이랑 같죠? 정기전 즉시삼각 의제액 더하고 단기 즉시삼각 의제액 더한다. 어차피 정액법이랑 생산량 비례법은 비슷하기 때문에 생산량 비례법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특수한 경우의 삼각범액 계산 신규 취득 자산의 삼각범액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사업에 사용한 날 사업에 사용한 날입니다. 취득한 날이 아니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의해서 계산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7월 15일에 취득했다. 그래가지고 단기 말까지 사용한 경우 그런 경우 월수는 6개월이죠. 7월 16일에 취득한 경우 5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8, 9, 10, 11, 12 이게 아니라 7, 8, 9, 10, 11, 12 이렇게 해가지고 6개월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해야 되겠죠? 월수는 여기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삼각범액 보시면 1년의 삼각범액 그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당해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월수는 아시겠죠? 나온 거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예를 들어서 7월 16일에 사용 시작한 경우 기말 연재 5개월 16일 사용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 삼각범위액 계산 시 사용 월수는 6개월 한다. 그러니까 일수 계산이 아닙니다. 일수 계산이 아니라 월수 계산한다. 그리고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양도하는 자산의 삼각범위액입니다. 양도하는 자산의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양도하는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산을 처분하면서 유보가 소멸되고 이에 따라 처분 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이거죠. 자산을 단기 중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자산은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는 이유는 세무상 한도액, 감가상각 한도액만큼만 세무상 송금을 인정하여 주겠다는 의미이다.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상각 부인액이 송금 산입되면서 처분 손익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어차피 말로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어차피 근데 이 예시를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산 양도시는 상각 부인액은 송금 산입한다. 이게 중요한 거 나왔죠? 상각 부인액. 자산 양도시 유보액은 추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각 부인액은 송금 산입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산 처분한다. 그럼 항상 유보액을 전부 없앤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보시면 취득가액이 2천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0만 원, 정기상각 부인에게 300만 원인 기계장치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2019년 6월 20일에 500만 원에 양도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간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 세법상 한도액은 150만 원입니다. 회사는 6개월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는 거죠. 200만 원입니다. 감가상각비 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 원. 근데 세법상 한도액 얼마라는 겁니까? 150만 원입니다. 세무사항은 감가상각비 15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150만 원.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50만 원 발생한다는 거죠. 상각 부인액이 50만 원 추가로 발생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차피 단기 중에 자산을 처분한다. 그러면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처분하면서 유보가 소멸돼서 이것은 처분 손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단기 중에 처분하는 경우 단기 중 처분하는 경우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처분 손익에 반영된다는 겁니다. 일단 회사는 기계장치 처분했죠.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이다. 200만 원 더한 1,400만 원. 그리고 현금 얼마 처분했죠?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받고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 손실이 100만 원 발생한다는 거죠. 회계상 처리입니다. 회계상 처리. 처분 손실이 100만 원 발생한다. 근데 세법상 보시면 어차피 취득가액 2천만 원이니까 2천만 원 하고 감가상각 누계액 1,050만 원이죠. 어차피 1,200만 원에서 상각 부인액이 있기 때문에 세무상 송금 인정된 금액은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에다 여기 150만 원 더하면 1,050만 원이죠.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1,050만 원. 어차피 현금 500만 원 받고 그러면 세무상 처분 손실은 얼마예요? 450만 원이죠. 회계상 처분 손실은 100만 원. 세무상 처분 손실은 450만 원. 이때 세무조정은 상각 부인액 어차피 6개월간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고 세법상 한도 150만 원이니까 상각 부인액 50만 원 나오고 기계장치 처분 손실 얼마? 회사는 처분 손실을 100만 원이시겠지만 세무상 처분 손실은 450만 원이니까 추가적으로 350만 원 더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금 인정 금액은 3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기계장치를 기초에 양도한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0이죠. 기계장치는 2천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세무상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부인액 300 빼면 900만 원, 현금 500만 원 받고 처분 손실 6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초에 양도한 경우나 기중에 양도한 경우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같다. 그러니까 기중에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처분 손실이 600만 원이지만 정기의 상각비인액 300만 원 있죠. 이거를 송금산이 300만 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분 손실은 300만 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다. 어차피 손익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중에 양도한 경우 감가상각 한도액에 대해서 세무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이 기푼 200만 원을 150만 원에 처분한 경우 세무 조정하시오. 어차피 단기 중이죠. 단기 중에 처분했다. 그런 경우 세무상 미상각 잔액은 140만 원이다. 근데 비품을 150만 원에 처분한
했으므로 세무상 이익은 10만원이다. 근데 어차피 송금산입 상각 부인액, 그러니까 회사는 처분 후 이익을 50만원이시겠지만 상각 부인액 40만원 송금산입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법상 처분 이익은 10만원이 된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세무상 미상각전액은 140만원, 이걸 150만원 처분했기 때문에 세무상 이익은 10만원.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단기 중에 피품이나 이런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유보액 상각 부인액 있죠? 40만원. 이것만 송금산입 40만원 유보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상각,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단기 중에 뭐 2월에 처분했다고 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상각 부인액은 처분 손익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상각 부인액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그게 다 처분 이익이니까 상계된다는 겁니다. 처분 이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상각 부인액이 많으면 그만큼 다 송금 산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 이익과 상계되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 단기 중에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뭐 6월까지 처분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그 감가상각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죠. 일시적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다. 그러면 1년분 상각 범위액 곱하기 12분의 해당 사업연도 올수를 곱한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이거 배웠죠? 신고 내용연수 또는 기준 내용연수 곱하기 사업연도 올수분의 12. 그러니까 사업연도가 6개월인 경우 그러면 여기 6을 해가지고 1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 내용수가 5년인데 1을 곱하니까 10년을 한다는 거죠. 환산 내용연수는 10년이 된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차피 문제를 한번 풀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 변경이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